예, 사랑하는 유성 구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돌이켜보면 2020년 한 해는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1월 20일 날 처음 발생한 이후에 정말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거쳐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만나기도 어려웠고, 또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왕래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자영업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는 특히나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이 위축되다 보니 실업률도 올라가게 되고 정말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어르신들은 경로당이 폐쇄돼서 정말로 댁에서 아주 심심하고 적적한 한 해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정말로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방역에 대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취가 좋은 점에 대해서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긍심을 가질 만합니다. 이제 21년은 이런 자긍심을 기반으로 해서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정말 어렵고 힘들어진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출발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시민들의 걱정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 국민 여러분, 대전 시민 여러분 힘내시고 저도 함께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초선 때는 그 가지고 있는 생각과 포부, 또 여러 가지 구상들이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길을 찾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전반기 2년 동안은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빠른 길인가? 이 길이 좋은 길인가? 올바른 길인가? 이걸 사실 판단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쓰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머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제 후반기부터는 조금 일머리가 잡히고 그래서 일을 좀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과분하신 그 격려와 응원 덕분에 제가 다시 재선이 돼서 이제 국회의원 4년의 임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한 9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재선이 되다 보니 저에게 맡겨진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국난 극복 상황실을 만들었습니다. 국난 극복 상황실에 제가 상황실장을 맡았고, 또 최근에는 국난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함께 K-뉴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K-뉴딜위원회의 입법지원단장을 맡아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또 맡은 그 일 중에 그 당에서 온갖 규제를 좀 정리하고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규제개혁 기획단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K-뉴딜 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그 당내에서 저에게 원내 선임부대표라는 직책을 맡겨줘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초선 때 교육위 간사를 했었는데 사실 교육위 간사를 맡았기 때문에 재선이 돼서는 간사를 맡는 거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제가 과분하게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또 더불어민주당 여당의 간사를 맡아서 또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대전 지역과 유성 지역을 위해서 제가 과방위 간사를 맡은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대전의 가장 큰 성장 동력은 대덕 연구단지인데 이 연구단지가 이제 곧 50년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50년이 되는 시점에 이 대덕 특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한 이제 리노베이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여당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요즘은 정말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차 타고 올라가서 한 10시 뭐 늦으면 11시 기차 타고 내려오고 이런 생활을 좀 반복을 하고 있고요. 몸은 고되지만 또 보람은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저는 그 2016년도에 총선을 치르면서 제가 했던 가장 큰 공약이 지역과 관련된 공약은 이거였습니다. 유성과 대전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첫 번째로는 대덕 특구를 새롭게 확대, 업그레이드 시켜서 명실상부하게 지금까지도 대덕 특구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지만 앞으로도 그 역할을 훨씬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의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것 자체가 성장 동력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의 이제 지역과 관련된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국비 예산 10억 원을 제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확보를 했던 겁니다. 확보를 해서 용역을 진행을 했고, 그 용역 결과가 작년 말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대덕특구가 50주년이 되는 23년을 전후로 해서 특구를 어떻게 리노베이션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짜나가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주안점을 뒀던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덕특구가 그냥 단순하게 연구개발 특구로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된 성과가 이제 시장으로 기술 이전이 되고 거기서 사업이 일어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한 R&D 특구에서 창업 특구, 경제 특구로 이 특구의 개념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자. 그게 이제 그 특구에 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나는 50년이 됐으니까 그 사실은 특구 내부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약간 노후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건에 따라서 인프라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제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그 대덕 특구의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는 확대 방향을 지금 현재는 이제 카이스트와 충남대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밭대까지 좀 확대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대덕 특구 내에는 그 산업 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산업 입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덕구까지 특구를 좀 확대를 해서 그쪽은 산업단지가 있으니까요. 대덕구 요구도 그 산업단지를 현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특구와 그 산업단지를 연결해서 하는 방안들, 이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렇게 되면 이게 명실상부하게 대덕 특구가 대전시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의 그 젊은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일을 지난 4년간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충남대학교나 카이스트에 대한 뭐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다 어린 친구들을 좀 제대로 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유성 초등학교 자리에 수학문화관을 만든다든지, 수학문화관은 이제 곧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돼서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그게 아마 그 자라난 아이들에게 큰 미래가 될 것이고요. 지금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는 수학을 잘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수학 감수성 있는 아이들을 좀 키워서 젊은 그 미래 그 인재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특별히 이 지역을 그 이제 충남대학, 카이스트, 한밭대 등 좋은 대학이 많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 창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 이런 부상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이 충남대 안에다가 팁스타운을 만들었는데, 팁스타운은 창업을 지원하는 모든 지원 시설들을 직접 해놓은 그런 공간입니다. 창업 지원 공간이죠. 그게 그 비수도권 지역에는 첫 번째 맞는 겁니다. 아주 의미가 있죠. 이것도 곧 이제 개관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팁스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충남대와 카이스트 이론을 이제 스타트업 파크로 조성하기 위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지역이 명실상부하게 창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날 가능성을 키우겠다는 것이고,
얼마 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하고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대전이 꼽혔습니다. 그만큼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잠재력을 단순하게 잠재력을 뛰어넘어서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나하나 이제 초선 때 포석을 놨던 것이고 이제 재선이 되어서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엮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세 가지 이점을 갖는 도시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이었고, 그 다음에 과학의 중심 지역이었고, 또 행정도시로서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대전을 상징하는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 때문에 그 다른 호남에 있던 사람들, 영남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전으로 많이 이사를 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전에는 호남 출신, 영남 출신이 각기 한 30% 정도가 넘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전은 팔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대전이라는 도시가 갖는 그 지리적 중심성, 교통의 중심지라는 이런 일종의 그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비교 우위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런데 이 비교 우위는 이제 조금 옛날 것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고속철도가 나지게 되면 과거에는 대전에 살면은 뭐 전국 어디든지 뭐 차로 가면 서울까지 2시간, 부산까지도 한 4시간, 광주까지 2시간, 대구까지 1시간 반 이렇게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고속철도가 놓아지게 되고 또 국내 항공이 활성화되면 사실은 그 교통의 이점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이런 걸 꿈꿉니다. 대전에서 이 대덕특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상상을 좀 저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걸 꿈꿉니다. 대전과 유성을 글로벌 테스트베드, 즉 대전과 유성에 와서 수많은 혁신적 스타트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혁신적인 연구들을 해내고 그 기반들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실증하고 운영해보는 그런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게 어떠냐. 달리 표현하면 제가 그때 선거할 때 썼던 표현입니다만 유성과 대전을 미래로부터 온 도시,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비전으로 대전을 좀 설계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전에 앞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대전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대전의 인구가 주는 거라든지 뭐 세종과 경쟁하면서 이러저런 뭐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낙담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 핵심이 저는 대전과 유성을 글로벌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것이고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대덕특별 이노베이션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이 대덕특별 이노베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됐을 때 유수한 많은 해외의 기업인들 이런 연구자들이 와서 그런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전은 말하자면 우리가 모내기 할 때 모판을 떠서 모내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판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쟁력과 과거의 비교 자체로 대전을 좀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축으로서 이제 유성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결은 핀 같은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이제 지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다른 의미에서도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제가 최근에 세종에 있는 그 국책 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KDI라든지 뭐 노동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국책 연구단지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여기 대덕 특구에 있는 이공계 이제 박사님들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DS밸리다. DS밸리, 그러니까 대덕 세종 밸리. 그 DS밸리를 이제 구축하는 건데 우선은 DS밸리를 구축하기 전에 이걸 해보자 그래서 세종시에 있는 그 고위 공무원들과 인문사회 계열의 그 국제연구기관의 연구원들 그리고 대덕에 있는 연구원들, 과학기술 출연연들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충남대 이런 그 교수님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대전
세종, 브레인 하이웨이 그거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덕과 세종은 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급 두뇌가 서로 섞이면서 그 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혁신적 에너지를 만들어내자, 아이디어도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성이 보일 수 있는 힘은 저는 그 대전이 갖고 있는 그 과학 수도로서의 그 역량과 그 세종이 갖고 있는 행정 역량 그리고 국책 연구기관에 모이는 그 연구 역량 이것들을 융합할 수 있는 이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유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비전을 갖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그 유성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대덕구도 새로운 가치로 저는 우리가 좀 조망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성과 대덕 그리고 세종, 대전 그 위로는 이제 천안, 청주가 되겠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그 구조를 통해서 저는 대전시가 대덕구에 대해서도 세종과 그 대전 사이에서의 상당히 그 잠재력이 있는 그런 곳인 만큼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렇고 그런 좀 고민들을 좀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게 대덕구도 대덕특구로 좀 편입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예, 그 균형발전본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이제 대전 본부장을 제가 맡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장을 비롯해서 구청장들 그리고 광역의원들, 기초의원들도 망라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본부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의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혁신도시 지정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도시 지정이 되고 그건 이제 고시까지 돼서 대전은 대전역 주변의 그 역세권과 연축지구를 이제 복수로 이제 지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혁신도시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본부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논리와 대응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이슈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이전한다고 해서 그 도시가 뭐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가 있는데 그 혁신도시 중에서는 좀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잘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전의 혁신도시 모델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가 관심을 갖는 것이 대전은 뭔가 그냥 어디다가 뚝 떨어진 데다가 뭐 좀 혁신 도시 지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전된 공공기관을 모아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도심 쪽에다가 이렇게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몇 개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도시가 도대체 어떤 발전 전략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이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뭔가 이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특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발전 전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발전 전략을 만드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대전과 세종 그리고 충남 나아가서 충북까지 크게 아우르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제로 보면 그 메가시티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게 서로 사람들끼리의 그 이동이 빨라졌기 때문에 이동 수단이 워낙 편리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녀서 그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걸어서 다녔다면 지금은 뭐 거의 빛의 속도로 다니기 때문에 공간적인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권이 넓어지게 돼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만들었던 시도 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의 생활권을 새로 구성해 줄 필요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큰 틀에서 그 광역적인 계획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그 비전 있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별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청주공항이라는 공항도 있고 그리고 그 당진항, 대사랑 등 항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충청권은 농업도 있고 수산업도 있고
그리고 그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이라든지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대규모 또 제조업 그 중공업 같은 경우도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고 대덕을 중심으로 해서 최첨단 IT 또 바이오 산업들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면은 대한민국을 아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충청권 메가시티 전략을 좀 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이전, 그 다음에 대정권 자체의 발전 전략, 그리고 메가시티 개념 이 세 가지가 더불어민주당 균형발전특별위원회 대전 추진본부에 가장 해야 될 핵심적인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난 총선을 통해서 대전 시민들께서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게 정말로 가분한 만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7개 지역구 전부를 민주당이 승리하게 됐고 막중한 좀 책임을 안게 됐습니다. 그런 대전 시민의 힘 덕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탄생하게 됐고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물론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시지만 특별히 대전 지역 출신의 국회의장으로서 대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국회 도서관 분원을 설치한다든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박병석 의장께서 정말로 선두에서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입니다. 올해 예산이 그 대전시가 정말로 최고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거기에는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대전 시민들이 만들어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을 하면서 또 이제 그 대전 시민들 기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전교도소 문제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전을 확정을 했습니다. 당초의 발표는 25년까지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사실 조금 좀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LH가 사업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교도소뿐만 아니라 구치소를 또 같이 설치해야 되니까 그거 관련된 비용이 좀 증가했던 측면도 있고 해서 조금 답보 상태였다고 보여졌습니다. 근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면서 이것이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국회에서 박범계 장관을 만나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꼼꼼히 좀 잘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나머지 5선의 이상민 의원도 정말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아마도 그 전반기 때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더 큰 일을 더 맡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나머지 이제 초선의원 세 분도 정말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중간에서 제가 허리 역할을 좀 하면서 또 대전 시민들의 심부름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대전 시민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을 채찍질 해주시고 채찍질뿐만 아니라 격려까지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